안녕하세요, 쿠루스입니다. 오늘은 도박 중독자의 가장 큰 문제, 도박을 이제 그만하고 현실에 직시했을 때 가장 크게 맞닿는 빚, 채무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도박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목 끝까지 빚이 차서 압박, 독촉, 그것 때문에 힘들 때 이제 정말 도박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박을 할 때는 빚이 얼마건 간에 상관이 없어요. 계속 내가 언젠가 한 방에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무한한 자신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도파민이 항상 풀 충전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그 빚의 크기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박을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빚의 압박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정상적으로 내가 갚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 높이가 너무 크죠. 그리고 엄청나게 길고 긴 고행의 길이 내 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정말 이때야말로 도박을 끊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이기도 해요. 도박을 계속 하면서 돈을 딸 때는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사실 안 들거든요. 정말 이 빚이 무섭다고 생각할 때 제발 거기가 찬스고 기회니까 그걸 놓치지 말고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빚을 갚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겠죠. 다들 이제 빚이 많다고 죽겠다고 하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빚은 그 사람이 질 수 있는 만큼 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월급에 의해서, 연봉에 의해서 금융권들도 이 사람한테 얼마를 빌려줄지 책정을 하거든요. 특별한 작업대출이나 담보대출이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의 빚의 크기는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만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가족빚이나 지인빚이나 아니면 담보대출, 이런 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도 빚이 큰 이유가 담보대출을 심하게 썼어요.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그 집에 70%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70%도 안 나오죠.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을 쓰면은 집 금액의 90%까지도 나와요, 대출이. 대신에 70% 이상부터 받는 대출 이자는 엄청나게 비싸죠. 고금리죠. 그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갚으려고 하면은 정말 뼈와 살을 깎아내는 그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현실이죠. 근데 그거를 이겨내야만,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진정으로 도박을 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도 빚을 갚을 시간이 길게 남아있고 힘들지만 절대 지금 저는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려고, 한 방에 가려고 하는 그 선택은 정말 골로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저는 이제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절대 그 선택을 하지 않고요. 힘들지만, 조금 더 오래 걸리지만, 아니 많이 오래 걸리지만 저는 천천히 가는 이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까고 도박을 했다고, 그리고 앞으로 안 할 거라고 매일 말을 하고 있고요. 다짐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는 다 제각각 다를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지인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내가 거짓말로 어떻게 돈을 빌렸던 간에 솔직하게 이제는 고백을 할 타이밍입니다. 사실은 내가 도박을 했고 이거를 다 돈을 잃었다. 하지만 내가 얼마를 갚고 열심히 일해서 얼마를 더 벌 테니 조금만 나한테 시간을 달라, 기다려달라, 이거를 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말을 못하고 거짓말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빚은 또 빚을 낳습니다. 이거를 끊으려면 다 모든 걸 오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못 갚는 건 못 갚는다고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억을 빌렸는데 금리가 20%예요. 그러면은 1년 동안 2천만 원을 갚아도 원금이 하나도 안 줄어요. 5년 동안 2천만 원씩 1억을 갚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자예요. 여러분 원금은 한 개도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빌려준 사람은 여러분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거를 갚냐 못 갚느냐만 따지지, 그 높은 이자도 고맙다고 빌렸기 때문에 계약서대로라면은 그걸 이행하는 게 맞죠. 근데 현실적으로 한 방이 없이는 이걸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월급으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손을 들어야 됩니다. 낮은 이자로 갈아타든지, 낮은 이자로 갈아타지 못한다면 이제 나는 이걸 못 갚는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고 손을 들어야 돼요. 이제 그건 바로 회생이겠죠. 저는 3번의 통대환을 했고 지금 그리고 회생을 하고 있습니다. 통대환을 하면서 금리는 싸게 갈아탔어요. 그런데 통대환도 공짜가 아닙니다. 통대환도 보통 10%에서 15%의 수수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빚이 1억이라면 그 다음에 빚이 1억 1000 혹은 1억 1500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금리는 싸지죠. 만약에 1억을 빌렸는데 금리가 20%였다. 근데 그 20%짜리를 5% 혹은 3%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내려오면서 수수료는 내가 내니까 총 부채는 늘어나는 겁니다. 1금융권으로 갈아타면 부채가 늘어났더라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갚기에는 이게 더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내가 1금융권을 갈아탔기 때문에 2금융권, 3금융권 또 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박을 완벽하게 못 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갈아타는 거는 결국 또 다른 빚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문을 열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제 그게 답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당장 또 뭐 도박을 생각하시거나 한 방을 노리실 텐데 절대 그렇게 못 갑니다. 딴다 한들 못 끊어요. 그러니까 어서 거기서 나오셔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정당당하게 갚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정정당당하게 갚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대환대출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또 이게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요. 제가 3번을 대환대출 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2번은 거의 사기를 당했어요. 이 스토리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회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많은 분들이 도박한 거를 숨기기 때문에 이 회생도 못해요. 왜냐면 내가 거짓말로 빌렸기 때문에 도박한 건 사실을 숨기고 내가 계속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그 혼자의 힘이라는 게 도박이에요. 그 도박은 결론적으로 그 빌린 사람한테 돈을 어떻게든 갚을 수 있어요. 돌려막기를 하든 그날 운이 좋게 따서 이자는 내고 갚을 수 있는데, 길게 보면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빚은 늘어만 갑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도 계속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점점 죽어나요. 그러면은 빚을 갚아야 되는 여러분 멘탈이 깨지고, 또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 빚도 못 갚는 상황이 옵니다. 직장을 잃는다든지 가족으로부터, 지인으로부터 신뢰를 버림받아서 멘탈적으로 모든 게 깨져서 일을 제대로 못하면 결론적으로는 돈을 못 갚아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갚는 방법은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세요. 채권자들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길게 보면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서 여러분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돈을 차근차근 갚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지인 빚은 다 갚으세요. 비싼 이자를 써서라도 지인 빚은 다 해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갚을 때까지 갚으세요. 갚다가 도저히 이제 내가 못 갚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회생을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거의 5천만 원을 갚았는데도 제 채무는 하나도 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건 죽는 게 답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때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였는데 제 상황을 얘기하니까 저보고 빨리 회생하래요. 회생 안 하면 답이 없대요. 그 길로 바로 법무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서류를 이제 막 쓰는데 너무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제 내가 현실이랑 맞닿는 거죠. 현실과 싸워야 되는 거를 이제 계획을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도파민이 없는 상태에서 맨정신에서 그 계획을 쓰는 것 자체가 정말 고문이고 치욕스럽습니다. 근데 이걸 쓰다 보니까 그 모든 걸 다 발가벗는 느낌으로 오픈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법무사에서 말을 해줍니다. 어디까지 돈을 갚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얼마 동안 돈을 갚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줘요. 그리고 만약에 워크아웃으로 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게 보는 거예요. 내가 좀 연체도 해야 되고 길게 가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 독촉 전화 받는 것도 너무 싫었고, 그래서 저는 회생할 때 제 원금은 다 갚겠다, 그렇게 해서 회생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비싼 이자들은 못 갚는다고 했죠.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빌려서 못 갚은 게 아니고 이미 저는 정말 죽을 듯 살 듯 열심히 해서 갚으려고 어쨌든 했어요.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이거는 내가 할 만큼은 했다, 갚을 만큼은 갚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생을 손을 들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총 1억 넘게 제 원금에 대해서는 다 갚겠다고 해서 한 2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신청해서 회생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내가 회생을 거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독촉 전화가 엄청 와요. 그럼 이제 그걸 다 받아내야 돼요. 근데 그 독촉 전화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전화 받는다고 해서 걔들이 뭐 저한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언제까지 갚을 거냐 이런 거 물어보면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갚겠다, 그냥 그렇게 말을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독촉 전화 막 맘대로 하지도 못해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일주일에 횟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오면은 편안하게 받으시고, 미안하면 미안하다, 아니면 힘들면 힘들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세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그 전화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전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피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불리해요. 그냥 차라리 전화를 받으시고 내 상황을 말씀하세요. 회생 준비 중이면 회생 준비 중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회생을 시작하게 되면은 독촉을 더 이상 못하게끔 독촉 명령 금지 같은 게 떨어집니다. 그럼 그게 이제 사건 번호가 나오고 그 독촉 금지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냥 그걸 말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해요. 물론 좀 악랄한 곳들은 전화하고 다른 막 사적인 번호로 전화하는데 그것도 사실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냥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여러분이 이겨요. 거기서 돈을 안 주고 손을 들어버리면은 참 이 대한민국 법에 좀 약간 구멍이라고 할까요? 채권자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채무자한테 좀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렇게 돈 빚 많이 지고 막 자살하는 분들 계신데 죽지 마세요. 법이 여러분을 어떻게든 돈 갚고 살게끔 법이 만들어져 있지, 여러분 돈 못 갚는다고 그냥 죽어라 이렇게 내버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어떻게든 돈을 갚게 만들지, 이렇게 포기하고 죽고 이런 거는 사실 채권자한테도 유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돈 얼마, 빚 얼마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일해서 갚으면 갚을 수 있어요. 그 안 보이는 길조차 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손을 들면은 그 손 드는 거를 또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돈을 갚는데 못 갚는다, 나 죽겠다, 이것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이제 받아주는 게 회생이거든요. 물론 이제 도박을 하거나 주식을 했을 때 날린 거는 괘씸하게 봐서 좀 그걸 깎아주지 않을 수 있는데, 원금만 갚아도 그게 어딥니까? 그 이자 안 갚아도 그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고맙게 받아들이시고 회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회생도 준비할 때는 되게 힘들고 괴로운데 막상 떨어지면 또 마음이 바뀌어요. 그 보상 받으려고 또 회생이 되는 순간 대출을 하고 또 이거를 한 방을 또 노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생을 준비한 기간 동안 잘 참다가 어쩔 수 없이 참다가 회생이 되면 또 대출이 또 나와요. 참 웃기죠. 회생인데 회생자 대출이라고 또 있어요. 그게 물론 비싼 이자지만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돈을 떠나서 정말 이제 성실하게 길게 내가 이거를 갚아 나가겠다, 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빚을 갚는 방법은 두 가지죠. 소득을 더 늘리고 지출을 줄이고. 어차피 회생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빡빡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적인 일을 해서 추가적인 수입을 올려야 됩니다.